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3입니다. 요즘 한 번씩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끝난다. 양자 컴퓨터가 개인키를 뚫으면 코인은 다 털린다. 암호화폐는 양자 컴퓨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을 털 정도인데 그럼 은행은 멀쩡합니까? 주식, 증권사는요? 카드사는요? 정부, 시스템은요? 군사, 통신은요? 왜 유독 암호화폐만 양자 컴퓨터 앞에서 바로 끝나는 것처럼 말을 하십니까?들. 이건 비트코인의 약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크게 보면 현재 디지털 보안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 너 누구야? 시작하시죠. 자, 먼저 비트코인 구조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지갑에는 여기 영상 띄워주세요. 개인키, 공개키, 지갑 주소가 있습니다. 개인키는 비밀번호고요. 공개키는 신분증에 가까운 보안 정보입니다. 그럼 지갑 주소는 아시다시피 계좌번호랑 같죠.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개키나 주소를 한다고 해서 개인키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번호를 누군가 안다라고 해서 내 통장 비밀번호를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컴퓨터로는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거꾸로 찾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론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 이런 암호 문제를 기존 컴퓨터가 불가능했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풀 수 있고 해킹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개인키 뚫린다. 어느 정도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은행도 암호를 쓰고요. 증권사도 암호를 씁니다. 카드 결제도 암호를 씁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할 때도 암호를 씁니다. 우리가 로그인할 때, 돈 보낼 때, 공인된 서버와 통신할 때, 전자서명할 때, 정부 시스템이 데이터를 보호할 때 전부 다 암호 기술입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는 비트코인 갖다가만 자꾸 지랄을 그냥 하는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럼 질문은 이거죠. 비트코인의 암호를 뚫을 정도로 양자 컴퓨터가 이 힘이 강하게 등장을 했는데 그럼 기존 금융 시스템은 멀쩡하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 인프라 전체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만 끝난다라는 말은 너무 한쪽만 보는 과대 해석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암호화폐의 리스크가 아니라 현대 암호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게 무슨 양자 컴퓨터가 일반 해커들이 컴퓨터 사가지고 뭐 비트코인 집에서도 털 수 있는 도구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현실성이 굉장히 낮죠.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준의 양자 컴퓨터는 해커가 구매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국가기관, 초대형 연구소, 글로벌 빅테크 기업,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이런 곳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은 거지. 뭐 방구석에 있는 자칭 해커 김민석 씨가 집에서 해킹해가지고 이렇게 뭐 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까지 가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정부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각국은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해서 양자 내성 암호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둑이 미래에 엄청난 절단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은행도 금고가 털리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한 지질로 자물쇠를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양자 리스크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가오면 비트코인 생태계도 서명 방식과 보안 구조 업그레이드를 하는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만 끝났다, 암호화폐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편향된 그냥 비트코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거지로 쥐어 짜낸 과장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디지털 보안 전체의 문제이다. 은행도 증권사도 카드사도 정부 시스템도 뭐 전부 암호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그냥 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이유로 비트코인만 유독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건 아무튼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 앞에서 끝나느냐가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 시대에 맞춰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새로운 강력한 암호 체계로 진화할 수 있느냐, 요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준비했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기사들 보면은 리플도 움직이고요. 트론도 움직이고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은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28년까지 네트워크 전반에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양자 내성 암호가 뭐냐? 양자 컴퓨터가 와도 쉽게 못 뚫도록 새롭게 만드는 자물쇠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자물쇠가 일반 도둑에게는 충분히 강해요. 못 풀어요. 근데 미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절단기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끝났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절단기에도 버틸 수 있는 새 자물쇠로 빠르게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사에서 리플은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공개키 노출 구조를 지목을 했어요. 공개키 노출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인을 내가 보낼 때 내가 주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키가 드러날 수 있어요. 지금의 컴퓨터로는 공개키를 보고 개인키를 찾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런데 충분히 이후에 발전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공개키를 보고도 개인키를 역추적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것조차도 가능성이에요. 확정이 아닙니다. 자, 예시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좌번호, 내 계좌번호 알아도 비밀번호 맞출 수도 없고 돈도 못 빼죠. 근데 미래에 너무 강력한 계산 장치가 나오면 내 계좌번호만 보고도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앞선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플은 4단계 대응 전략을 미리 설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양자 컴퓨터가 예상보다 빨리 등장할 경우에 대비한 긴급 대응입니다. 기존 공개키 서명을 중단하고 자산의 양자 내성 계정으로 옮기는 하드 전환까지 검토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2026년 상반기까지 양자 취약성을 점검하고 미국이 제안한 차세대 암호 기술을 검증한다는 거고, 즉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검증되는 방향성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테스트넷에서 기존 서명 방식과 새로운 양자 내성 서명 방식을 같이 돌려보는 겁니다. 바로 메인넷에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먼저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전면 전환이다. 리플은 생태계에 양자 내성 암호를 기본 구조로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전체를 새로운 서명 체계로 이전할 계획이다. 자, 리플이 왜 중요하냐? 리플이 잘났다, XRP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죠. 블록체인 업계가 양자 컴퓨터 문제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플처럼 빠르게 실제로 업그레이드 플랜을 짜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행도 보안 사고를 겪으면서 커졌고, 인터넷도 해킹과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더 강해졌고, 카드 결제로 수많은 보안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터 리스크가 있다? 대응하면 됩니다. 리플의 이번 로드맵은 그 대응이 실제로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짧은데, 트론의 설립자 저스틴 선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들을 공식 출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에 이어서 트론도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해서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스틴 선이 한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양자 보안은 논쟁거리가 돼선 안 된다. 기능이어야 한다. 양자 보안을 할까 말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기본 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에 에어백 있는 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에어백이 그건 옵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차에 에어백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블록체인도 기본값으로 세팅을 하고 간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양자 내성 보안이 뭔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체인 양자 보안 되죠? 이게 기본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리플이 움직이고 트럼도 움직여요. 이건 블록체인 시장의 양자 컴퓨터 이슈를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무서워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할 기술 업그레이드 과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좀 된 건데 202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마르티니스는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제가 조금 스탠스를 바꿔서 중요한 거는 공포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가 뭐 어쩌라고 다 털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방금 앞에서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만 끝난다라는 건 과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는 또 아니다, 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렇게 저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말을 하는데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마르티니스는 충분히 발전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다만 동시에 이런 공격이 가능한 수준의 양자 컴퓨터는 여전히 구현이 매우 어려운 기술적 과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부터 계속 제가 참았는데 무슨 양자 컴퓨터의 존재가 비트코인 해킹하려고 만드는 존재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 개 어이없습니다. 원래는 야,
물류, 뭐 금융, 과학 이런 진짜 슈퍼컴퓨터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계산 문제들을 쉽게 풀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계속해가지고 개발 중인 건데 왜 자꾸 이거를 무슨 비트코인 해킹 장치처럼 끼워 넣는지가 진짜 이해가 안 가지만 꾹 참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인간 편하자고 AI 개발하면서 자꾸 그 AI 개발되면 AI가 지구 침략할 거라는 그 멍청한 소리 하는 그 사람들 있죠. 아니 없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자꾸 걱정만 하는 이런 멍청한 녀석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인류가 발전했듯이 저는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시장의 성숙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비트코인이 진짜 글로벌 준비 자산이 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금융 인프라가 되려면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자, 이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와 같은 미래의 보안 위협에도 버틸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자, 기관이 들어오고 국가가 보고 있고 ETF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오고, 그쵸? 맨날 다뤘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논쟁은 비트코인이 망했다, 큰일 났다,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 수준에서 진짜 검증하기 시작했다, 진짜 우리 하나의 자산으로 봐주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인정합니다. 네,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 정부, 인터넷, 증권사, 카드사까지 포함한, 심지어 여러분의 집 비밀번호까지 포함한 전체 보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들 봤죠? 리플도 트론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노벨 물리학자가 지금 자체로는 구현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 과제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립토 시장은 이렇게 리플처럼 트론처럼 이미 보안 체계를 개발하고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가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보안 업그레이드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살아남는 네트워크는 무조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999K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랩스 93이었습니다.